별을 삼킨 용. 안녕하세요. 어른 동화예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죠? 잠이 오지 않는 밤 또는 하루의 긴장을 풀고 싶은 밤에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오늘은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별을 삼킨 용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용이라고 하면 무섭게만 느껴지시나요? 오늘의 용은 조금 다르답니다. 그럼 제 목소리에 몸을 맡기시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시작할게요. 별을 삼킨 용. 옛날 어느 마을에 세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해가 뜨는 것을 좋아했고, 둘째는 달이 차오르는 것을 좋아했으며, 막내는 별이 반짝이는 것을 가장 좋아했지요. 어느 날 밤 막내가 창가에 앉아 별을 세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 둘, 셋. 갑자기 하늘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날개를 펼치면 구름을 가릴 만큼 큰 용이었어요. 용은 입을 크게 벌리더니 별 하나를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안 돼. 막내의 비명에 언니들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용이 내 별을 먹어버렸어요. 첫째가 말했습니다. 별은 내 것이 아니야. 하늘의 것이지. 하지만 막내는 매일 밤 그 별에게 소원을 빌었기에 마치 자신의 친구를 잃은 것처럼 슬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막내는 용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둘째 언니가 물었습니다. 용을 찾아가서 내 별을 돌려받을 거예요. 그건 위험해. 용은 무서운 존재야. 괜찮아요. 저는 용이 무섭지 않아요. 막내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깊은 숲이 나타났습니다. 숲 입구에는 늙은 여우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어린 아가씨, 어디로 가는 길이요? 별을 삼킨 용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여우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용은 외로운 존재랍니다. 수백 년 동안 혼자 살아왔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용에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불을 뿜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우는 자신의 털한 웅큼을 뽑아 막내에게 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세요. 용이 불을 뿜으려 할 때 이 털을 던지면 불이 은빛 연기로 변할 거예요. 하지만 단 한 번만 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막내는 여우의 털을 소중히 품에 넣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또 한참을 걸으니 이번에는 얼어붙은 호수가 나타났습니다. 호수 한가운데에는 백조 한 마리가 갇혀 있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얼음이 너무 두꺼워서 날아오를 수가 없어요. 막내는 근처에 있던 따뜻한 돌을 주워 얼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얼음이 녹기 시작했고 백조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당신은 어디로 가는 길인가요? 별을 삼킨 용을 찾아가요. 백조는 자신의 깃털 한 장을 뽑아 주었습니다. 이 깃털을 가지고 가세요. 용이 당신을 날개로 쓸어버리려 할 때 이 깃털을 던지면 부드러운 바람으로 변할 거예요. 하지만
역시 단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마침내 막내는 높은 산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동굴이 있었고 동굴 안에서 무언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낮고 웅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막내가 용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삼킨 별을 찾으러 왔어요. 동굴 안에서 거대한 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늘은 검푸른색이었고 눈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별을 돌려달라고? 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이들이 찾아왔지만 아무도 내게서 무언가를 가져간 적이 없다. 용은 입을 크게 벌렸고 목구멍에서 붉은 불길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는 재빨리 여우의 털을 던졌습니다. 용의 입에서 나온 불은 은빛 연기로 변했고 동굴 전체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용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어떻게 한 거지? 저는 당신과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별을 돌려받고 싶을 뿐이에요. 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별이 그렇게 소중하냐? 네. 저는 매일 밤 그 별에게 소원을 빌었어요. 외로울 때, 슬플 때 그 별이 저를 지켜봐 주는 것 같았거든요. 용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외로울 때라고 했나? 용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외로웠다. 수백 년 동안 혼자였지. 아무도 내게 다가오지 않았어. 모두가 두려워했으니까. 그래서 별을 삼킨 건가요? 용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들은 반짝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어. 나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 그래서 별 하나를 삼켰어. 내 안에 두면 덜 외로울 것 같아서. 막내는 용의 거대한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습니다. 별을 돌려주세요. 대신 제가 당신과 이야기를 나눠드릴게요. 정말이냐? 네. 약속해요. 용은 길게 한숨을 쉬더니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빛이 떠올랐고 그것은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반짝이는 별이었습니다. 막내는 별을 받아들었고 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막내는 매일 밤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용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지요.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구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용은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막내는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막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높은 곳에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해서. 내가 내려가면 모두 도망치거든. 그럼 제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해 볼게요. 당신이 무섭지 않다고요. 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이렇게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막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막내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용은 무섭지 않아요. 그저 외로울 뿐이에요.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은 위험한 존재야. 불을 뿜잖아.
우리를 해칠 거야. 막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그때 첫째 언니가 나섰습니다. 우리 마을의 가뭄이 계속되고 있잖아. 만약 용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사람들도 마음을 바꿀 거야. 막내는 다시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용, 부탁이 있어요. 무엇이든 말해봐. 우리 마을에 비를 내려줄 수 있나요? 용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지.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라지 않을까? 괜찮을 거예요. 제가 함께 있을게요. 그날 밤 용은 하늘을 날아 마을 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하늘을 향해 불을 뿜었습니다. 뜨거운 불길은 차가운 구름과 만나 빗방울로 변했고 마을에는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는 환호했습니다. 용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 고마워요, 용. 용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들 때면 용이 비를 내려주었고 추울 때면 동굴에서 따뜻한 바람을 보내주었습니다. 막내는 여전히 매일 밤 산꼭대기를 찾았고 용과 함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너 덕분에 행복해졌어. 용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친구가 생겨서 기뻐요. 둘은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반짝였고 그 중에는 용이 삼켰다가 돌려준 별도 있었습니다. 그 별은 다른 별들보다 조금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두 친구를 축복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막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이 되면 산꼭대기를 찾았고 용은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막내가 물었습니다. 우리 영원히 친구일 수 있을까요? 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별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의 우정도 사라지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그 빛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작은 용기와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그 외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 밤도 편안한 꿈 꾸시길 바라며 내일 또 만나요. 잘 자요, 여러분. 옛날 어느 마을에 세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해가 뜨는 것을 좋아했고 둘째는 달이 차오르는 것을 좋아했으며 막내는 별이 반짝이는 것을 가장 좋아했지요. 어느 날 밤 막내가 창가에 앉아 별을 세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 둘, 셋. 갑자기 하늘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날개를 펼치면 구름을 가릴 만큼 큰 용이었어요. 용은 입을 크게 벌리더니 별 하나를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안 돼. 막내의 비명에 언니들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용이 내 별을 먹어버렸어요. 첫째가 말했습니다.
별은 내 것이 아니야. 하늘의 것이지. 하지만 막내는 매일 밤 그 별에게 소원을 빌었기에 마치 자신의 친구를 잃은 것처럼 슬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막내는 용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둘째 언니가 물었습니다. 용을 찾아가서 내 별을 돌려받을 거예요. 그건 위험해. 용은 무서운 존재야. 괜찮아요. 저는 용이 무섭지 않아요. 막내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깊은 숲이 나타났습니다. 숲 입구에는 늙은 여우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어린 아가씨, 어디로 가는 길이요? 별을 삼킨 용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여우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용은 외로운 존재랍니다. 수백 년 동안 혼자 살아왔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용에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불을 뿜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우는 자신의 털한 웅큼을 뽑아 막내에게 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세요. 용이 불을 뿜으려 할 때 이 털을 던지면 불이 은빛 연기로 변할 거예요. 하지만 단 한 번만 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막내는 여우의 털을 소중히 품에 넣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또 한참을 걸으니 이번에는 얼어붙은 호수가 나타났습니다. 호수 한가운데에는 백조 한 마리가 갇혀 있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얼음이 너무 두꺼워서 날아오를 수가 없어요. 막내는 근처에 있던 따뜻한 돌을 주워 얼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얼음이 녹기 시작했고 백조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당신은 어디로 가는 길인가요? 별을 삼킨 용을 찾아가요. 백조는 자신의 깃털 한 장을 뽑아 주었습니다. 이 깃털을 가지고 가세요. 용이 당신을 날개로 쓸어버리려 할 때 이 깃털을 던지면 부드러운 바람으로 변할 거예요. 하지만 역시 단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마침내 막내는 높은 산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동굴이 있었고 동굴 안에서 무언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낮고 웅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막내가 용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삼킨 별을 찾으러 왔어요. 동굴 안에서 거대한 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늘은 검푸른색이었고 눈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별을 돌려달라고? 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이들이 찾아왔지만 아무도 내게서 무언가를 가져간 적이 없다. 용은 입을 크게 벌렸고 목구멍에서 붉은 불길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는 재빨리 여우의 털을 던졌습니다. 용의 입에서 나온 불은 은빛 연기로 변했고 동굴 전체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용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어떻게 한 거지? 저는 당신과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별을 돌려받고 싶을 뿐이에요. 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별이 그렇게 소중하냐? 네. 저는 매일 밤 그 별에게 소원을 빌었어요. 외로울 때, 슬플 때,
그 별이 저를 지켜봐 주는 것 같았거든요. 용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외로울 때라고 했나? 용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외로웠다. 수백 년 동안 혼자였지. 아무도 내게 다가오지 않았어. 모두가 두려워했으니까. 그래서 별을 삼킨 건가요? 용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들은 반짝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어. 나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 그래서 별 하나를 삼켰어. 내 안에 두면 덜 외로울 것 같아서. 막내는 용의 거대한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습니다. 별을 돌려주세요. 대신 제가 당신과 이야기를 나눠드릴게요. 정말이냐? 네. 약속해요. 용은 길게 한숨을 쉬더니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빛이 떠올랐고 그것은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반짝이는 별이었습니다. 막내는 별을 받아들었고 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막내는 매일 밤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용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지요.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구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용은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막내는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막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높은 곳에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해서. 내가 내려가면 모두 도망치거든. 그럼 제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해 볼게요. 당신이 무섭지 않다고요. 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이렇게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막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막내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용은 무섭지 않아요. 그저 외로울 뿐이에요.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은 위험한 존재야. 불을 뿜잖아. 우리를 해칠 거야. 막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그때 첫째 언니가 나섰습니다. 우리 마을의 가뭄이 계속되고 있잖아. 만약 용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사람들도 마음을 바꿀 거야. 막내는 다시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용, 부탁이 있어요. 무엇이든 말해봐. 우리 마을에 비를 내려줄 수 있나요? 용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지.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라지 않을까? 괜찮을 거예요. 제가 함께 있을게요. 그날 밤 용은 하늘을 날아 마을 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하늘을 향해 불을 뿜었습니다. 뜨거운 불길은 차가운 구름과 만나 빗방울로 변했고 마을에는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는 환호했습니다. 용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 고마워요, 용. 용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들 때면 용이 비를 내려주었고
추울 때면 동굴에서 따뜻한 바람을 보내주었습니다. 막내는 여전히 매일 밤 산꼭대기를 찾았고 용과 함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너 덕분에 행복해졌어. 용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친구가 생겨서 기뻐요. 둘은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반짝였고 그 중에는 용이 삼켰다가 돌려준 별도 있었습니다. 그 별은 다른 별들보다 조금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두 친구를 축복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막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이 되면 산꼭대기를 찾았고 용은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막내가 물었습니다. 우리 영원히 친구일 수 있을까요? 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별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의 우정도 사라지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그 빛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작은 용기와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그 외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 밤도 편안한 꿈 꾸시길 바라며 내일 또 만나요. 잘 자요, 여러분.